3월 8일 일요일 광명 우스컵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권승철입니다. 최근 들어서 우스컵이 상당히 좀 어렵게 흘러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인 맞대결로 정면 대결 펼쳐나가다 보니까 이변이 좀 속출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일도 김태울이 선전 펼쳐나갔었고 9라운드 했을 때는 최동현들을 조용수가 막혀 나갔습니다. 10라운드 때는 윤영구가 또다시 고전하다 보니까 박중하고 고병세 동반 입상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다소 좀 어렵게 흘러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나머지 경주들은 안정감 있게 마무리가 되는 모습도 보여주긴 했습니다. 금일 아무래도 결승 가지 못한 선수들이 대부분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를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맞대결 양상 경주가 9라운드, 10라운드, 11라운드에 짜여진 편성이라는 점, 여기에 8라운드 연이틀 죽 썼던 윤영구가 과연 정동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느냐를 놓고도 고민할 수밖에 없는 편성이라는 점에서 다소 좀 신중함이 요구가 된다 말씀드리면서 결승 12라운드는 아무래도 임재현이 29기 김태호라든지 동서울팀 선배 김동훈과 호흡 맞춰 나가게 된다면 무난하게 경주 마무리 지을 가능성은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중훈련 2조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를 말씀드리면 박지웅, 고병수, 고유한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박지웅, 고병수, 고유한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박지웅하고 고유한은 나름 선전 펼쳐 나가면서 우승 차지 나가는 모습도 보여줬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광명 우스컵 6라운드부터 한 라운드씩 한번 설명해 드릴 텐데요. 설명에 앞서 최근 들어서 조회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시청만 하시고 아직까지 구독 안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시청만 하지 마시고 구독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방송 제작에 큰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구독 부탁드리겠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또 빠른 방송 알람 받기 위해서는 구독이 필수입니다.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광명 우스컵 6라운드부터 한 라운드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우스컵 6라운드입니다. 대타 출전하고 있는 곽현명, 객관적 기량에서 월등하죠. 특선에서 내려온 강급자 곽현명, 주드력도 상당히 뛰어난 선수를 아는 점에서 아무래도 동서울팀 박승민과 호흡을 맞춰 나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전법적으로 궁합도 상당히 좋고 객관적 기량에서도 앞서 나가는 두 선수예요. 곽현명이 타종부터 때려도 박승민과 동반 입상은 마무리 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곽현명하고 박승민의 동반 입상 깔끔한 마무리 기대해보고 싶은 편성 견전한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곽현명하고 박승민의 동반 입상이 매우 기대되는 편성이란 점 말씀드리면서 금요 경주 때 고전했었던 공민호 전일도 쉽지만 않은 편성이었었다는 점, 하지만 몸싸움을 통해서 초반 박승민의 뒷자리를 물고 가게 된다면 박승민의 뒷자리 털어버리게 된다면 아무래도 박승민과 고유한의 동반 입상전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팀업에 박승민이 있기 때문에 곽현명 입장에서는 노조 선수 공민호 챙겨 나갈 이유는 없죠. 협공이 펼쳐지게 된다면 곽현민과 박승민의 동반 입장을 쉽게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곽현명과 박승민의 동반 입상이 아무래도 단연 돋보이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면서, 차선이라고 한다면요 곽현명과 공민의 동반 입상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이변 가능성, 곽현명이 마크 출입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변 가능성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좀 공략은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번 회차만큼은 류성희가 좀 선행력을 발휘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공민우가 활용해 나가거나 공민의 뒷자리를 김기범이 마크해 나갔을 때는 곽현명이 타이밍 재거나 오히려 내선에서 갇혀서 고전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좀 공격적으로 과감하게 한번 노려보게 된다면 공민우하고 류성희의 동반 입상, 공민호하고 김기범의 동반 입상은 공격적으로는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편성 자체가 대타 출전한 곽현명을 위한 맞춤 편성인 것 같습니다. 곽현명과 박승민의 동반 입상 단연 돋보이는 상황이란 점, 배당판이 얼마만큼 나올지가 관심사란 점, 차선까지 생각한다면야 공민호 정도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순리대로 간다면 아무래도 이들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곽현명, 박승민 무너지게 된다면 공민우를 중심으로 하는 류성희, 김기범도 삼복성에 좀 공격적으로는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쉽게 짜진 편성인 것 같습니다. 곽현명과 박승민, 동서울팀 완승이 경제 중심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면수급 7라운드입니다. 금요경주 때 고전하면서 아쉬움을 남겼었던 최동현, 전일만큼은 집중력 발휘 나가면서 우승 차지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금일 최동현이 과연 김근영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을지, 고재준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을지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엄지영이 초조부담 안고 있죠. 권태울, 권종고, 권성수를 잘 잡고 경주 흘러가게 된다면 최동현 입장에서는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가야 되는데, 고재준이 마크 지켜낸다는 보장도 없고 김근영이 마크 지켜낸다는 보장도 없는 것 같습니다. 김태울, 전일 선행력 발휘 나가, 전일 우승 차지해 나가면서 김태울까지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일 광명 우스컵 6라운드 김태울을 활용해 나간다면 공민우가 유리할 것이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김태울이 공민우가 김태울을 넘어서지 못하다 보니까 다소 좀 김태울하고 김태호의 동반 입상으로 경주가 마무리가 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확실하게 김태울이 자신감을 얻은 상황인 만큼 최동현도 김태울 상대로 쉽게 넘어서지 못할 것 같습니다. 김태울이 때리면 최동현이 김태울만 살짝 넘어서는 경주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요, 아무래도 최동현하고 김태울의 동반 입상 쪽이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라인 성향이 다른 선수이기 때문에 최동현하고 김태울이 자연스럽게 연합 펼쳐 나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힘과 힘 대결에서는 두 선수가 결국 객관적인 기량에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결승 통과해 나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최동현과 김태울의 동반 입상 쪽이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최동현이 고재준, 김근영 둘 중에 한 명 챙겨주게 된다면 김근영 정도는 충분히 쫓아 나설 수 있는 상황이란 점에서, 최동현이 젖히면 김근영 챙겨 나갈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최동현하고 김근영의 동반 입상을 차선으로 가져는 가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최동현도 김태우를 배제하고 경주 펼쳐 나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두 선수의 연합이죠. 연합이라기보다는 알아서 결승선 통과할 수 있는 두 선수, 최동현, 김태울의 동반 입상이 매우 기대되는 편성 견주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라고 한다면요, 김태울이 권정국 달고 쏘게 된다면 금요경주처럼 최동현이 타점 더 때렸다가 권정국에 저치기 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김태울의 뒷자리를 창원적 선배인 권성호가 막혀 나가게 된다면 이번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김태울하고 권정국이죠. 김태울하고 권성호 정도는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금요경주 때 고전했었던 최동현, 전일은 자신감 찾아 나갔기 때문에 아무래도 최동현 중심으로 특성급 강급자 중심으로 팔려 나갈 가능성은 기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김태열하고 권정고, 김태열하고 권성호의 동반 입장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이들 중심으로 삼복승도 좀 공격적으로 과감하게 노려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동현하고 김태열, 김근영 묶어서 삼복승은 안정감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면수급 8라운드입니다. 윤영구 때문에 고민되는 편성, 연입들 배당만 축내고 고전했었던 윤영구입니다. 강급 후 그야말로 기복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윤영구, 과연 믿을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반적으로 후미권에서 나올 만한 선수들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윤영구 입장에서는 연대세력 정동호 확실하게 챙겨 나가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전일은 정동호도 몸싸움에서 밀려나면서 털렸습니다. 배당 김태호하고 정동호 점배당으로 팔려 나가긴 했습니다만, 정동호가 털리다 보니까 김태호까지 힘든 견주가 된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금일 윤영구가 젖히면 정동호 쫓아 나서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윤영구하고 정동호 동반 입상 쪽이 매우 기대되는 편성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영구, 정동호의 동반 입상 쪽이 단연 돋보이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윤영구의 뒷자리는 아무래도 주현욱이 마크에 나가면서 쫓아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발주대점 살려나갈 수 있는 주현우, 윤영구의 뒷자리 확실하게 물고 가게 된다면 따라 나서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윤영구하고 정동호의 동반 입상 유리할 것 같습니다. 윤영구하고 주현욱의 동반 입상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문제는 윤영구가 활약에 나갈 만한 선수가 마땅치가 않네요. 그렇게 된다면 타점 부분도 때렸다가는 정동호에도 잡힐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윤영구가 타점 잡고 승부 타임이 조절해 나가는 견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히려 좀 과감하게 한번 공략해 보게 된다면 박지웅이 컨디션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선행력을 갖춘 선수예요. 힘을 쓰게 된다면 주윤욱과 연합을 펼쳐 나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박지웅하고 주윤욱의 동반 입상, 박지웅하고 주윤욱의 동반 입상 공략해 봐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윤영구가
힘 대결에서 전일처럼 또다시 어이없는 경기 펼쳐 나가게 된다면 외선에서 정동호가 나올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박중하고 정동호의 동반 입장전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윤영구가 빠지면 정동호까지 함께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박중하고 주현욱의 동반 입장 쪽 가져가 볼 수 있는, 박중하고 정동호의 동반 입장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 같겠고, 연이틀 죽 썼던 윤영구 금일은 아무래도 태만에 대한 부담감을 안고 경주 펼쳐 나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측이 타임 잡아 나가게 된다면 정동호가 털리지만 않는다면 털어낼 만한 선수도 없는 것 같아요. 쫓아 나서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다는 점에서 윤영구하고 정동호의 동반 입장 쪽 복승까지 함께 생각하는 윤영구하고 주윤혁의 동반 입장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 같겠고, 순위대로 간다면 아무래도 이들 중심을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동의 뒤를 배준호가 밀착 막혀 나가게 된다면 비노조 완승 충분히 가능하죠. 박중하고 주윤혁이 협공 펼쳐 나가게 된다면 노조 선수들에 대한 협공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패성 기복심한 윤영구 빠질 가능성까지는 충분히 생각해서 좀 공격적으로 과감하게도 한번 노려는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빠른 시속 견주가 아니에요. 금일만큼은 윤영구가 저측이 타임 잡아 나가게 된다면 정동호 동반 입장 가능할 것 같은데, 정동호가 직선에서 차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생각해 두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스컵 9라운드입니다. 박진철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선에서 나간 강급자 박진철 전일도 상당히 좀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었다는 점, 과연 임경수, 허동혁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박진철도 아무래도 승부거리가 상당히 짧기 때문에 앞선에서 때려주는 선수가 있으면 상당히 좀 경주를 잘 풀어나갑니다. 하지만 때려주는 선수가 없는 상황에서는 박진철 힘든 경주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패성 다소 좀 신중함이 요구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히려 김지식이 승부욕 발휘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금요경주 때는 김지식 고현의 동반 입사를 한번 공략해보자 해설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쉽게 복승만 만족했습니다만 복승 배당도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김지식도 전반적으로 컨디션 몸 상태는 나빠 보이진 않았었죠. 전일은 임재현이라는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김지식이 들이댈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금일은 박진철 때릴만 박진철이 선행 나서기는 무덤 파는 꼴밖에 안 돼요. 임경수, 허동혁 활이 나가기도 쉽지만 않습니다.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만민준 활에 나가고 박승원 활에 나가게 된다면 김지식이 상당히 유리한 견주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전 김지식의 선정 가능성, 마민준과 협공 가능성, 박상훈도 컨디션이 괜찮기 때문에 김지식이 몰고 가게 된다면 충분히 착승원 진입 가능하기 때문에 김지식을 중심으로 마민준, 김지식을 중심으로 박상훈과 협공을 한번 먼저 가져가고 싶은 편성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지식과 마민준이죠. 김지식과 박상훈 노조 선수에 대한 협공 가능성 먼저 한번 기대해보자 말씀드릴 수 같겠고, 아무래도 박진철이 금일만큼 저측 타임 잡아 나가게 된다면야 임경수와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최근 죽 썼던 임경수 전일 임전이 달아주니까 잘 쫓아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박진철이 짧게만 저측에 나서게 된다면 착승권 진입은 얼마든지 가능한 만큼 박진철과 임경수의 동반 입장은 배제할 수 없죠. 박진철의 뒷자리 김지식이 마크에 나가면서 쫓아 나서는 경주 정도는 기본적인 전략이 돼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박진철이 김지식과 호흡 맞춰 나갈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협공이 나서게 된다면 임경수와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박진철과 임경수의 동반 입장이 유리하다. 박진철과 김지식의 동반 입장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좀 공격적으로 김지식과 마민준, 김지식과 박상훈의 선전을 먼저 한번 공략해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삼복승도 노조 선수들에 의한 협공 가능성 한번 과감하게 공략해보고 싶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진철도 때려주는 선수가 있으면 잘 풀어나가요. 한데 강급 이후 마크에 만족했었던 경우가 상당히 많고 때릴 만한 선수가 없어요. 때려도 허동혁밖에 없는데 허동혁이 때렸다가는 박진철 몰고 가다가 오히려 큰 코 당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패서 김지식의 직선 추입발 한번 먼저 과감하게 공략해보고 싶다 말씀드릴 수 같겠고, 삼복승도 좀 공격적인 승부 얼마든지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10라운드입니다. 이번 편성도 마찬가지죠. 정윤재가 힘을 쓰는 견준전 펼쳐 나가게 된다면 최민호, 김원호와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김주석이 확실하게 자신감을 얻은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고병수, 박진호 호흡 맞춰 나가게 된다면 정윤재 떨고 내는 작전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편성 다소 좀 신중함이 요구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드록만 놓고 본다면 정윤재가 앞서 나가고 있죠. 일단 김학철이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김주석의 고병수의 박진우 순으로 경주가 흘러가게 된다면 정윤재가 치고 나가야 되죠. 최민호나 김원호가 쫓아 나서는 견제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줄 끊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결국 김주석이 치고 나갈 정윤재를 차분하게 막혀 나가게 된다면 전일도 박윤아가 정윤재 상대로 직선 세게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박진우까지 불러들이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11라운드 때 박윤아가 가면 박진우다 말씀드렸었는데 두 선수가 완벽한 호흡을 맞춰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김주석이 죽승인 했습니다. 하지만 박윤재의 후미를 빼앗기만 한다면 직선 추입은 충분히 가능하죠. 김민호도 그렇고 김청호도 그렇고 몸싸움에 강한 선수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김주석이 빼앗아서 취입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취입 나서게 된다면 고병수까지 불러들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전 김주석과 고병수의 동반 입장 쪽을 먼저 한번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평팀 선수들 양양고 선후배, 중학교 선후배라는 점에서 김주석과 고병수의 동반 입장을 먼저 한번 공략해보자 말씀드릴 수 같겠고, 그래도 정윤재가 힘을 쓰게 된다면 김주석이 세게 넘어가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정윤재를 상대로 저치기 타임 잡아나가기도 어렵죠. 김주석과 정윤재의 동반 입장 차선으로 가져가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좀 세게 넘어갈 가능성 고병수를 먼저 챙겨주는 작전, 김주석과 정인재 동반 입장 차선으로 가져가볼 수 있는 편성 견주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히려 정윤재가 순간 시속이 상당히 좋습니다. 최민호가 따라 나서는 견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김원호가 최민호보다는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긴 합니다만 마크는 최민호가 좀 더 앞서 나가고 있어요.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정윤재하고 최민호의 동반 입장 쪽을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것 같겠고, 박진우가 빼앗아서 쫓아 들어가는 정윤재하고 박진우의 동반 입장을 차선으로 한번 가져가볼 수 있는 편성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주석이 가면 고병수, 정윤재가 가면 최민호가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양분해서 공략해보자 말씀드릴 수 있겠고, 삼복승도 좀 김주석하고 고병수를 묶어서 정윤재하고 최민호를 묶어서 양분해서 공략해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노조수들이 완승을 거두게 된다면 아무래도 김주석, 고병수, 박진우까지 이어지는 3차권 승부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순간적인 시속은 정윤재가 앞서 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김주석이 전일 자신감을 얻은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빼앗는다면 아무래도 직선 취입발도 충분히 가능한 편성이라는 점에서 전 김주석의 선정 가능성 쪽을 좀 더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스컵 11라운드입니다. 이번 편성 이동돼서 출전하고 있는 이성록이 과연 정윤혁과 호흡을 맞춰 나가면서 동반 입상에 성공할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연이틀 타이밍 잡지 못했었던 이성록, 여기에 정윤재도 선발에서 특별 승급해서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우수급의 쓴맛을 계속해서 보고 있어요. 연이틀 아쉬움을 남겼었던 정윤혁, 과연 이성록 입장에서는 정윤혁을 활용해 나가면서 타이밍 조절해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반적으로 시속이 빠른 견주가 아닌 만큼 금요 경기 때도 정윤혁 믿다가 이성록이 고전 면치 못했어요. 그 점 때문에 오히려 이성록이 정윤혁을 뒤다 붙이고 먼저 힘을 쓰려고 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만, 정영규가 직선 전일도 여유가 있었습니다. 직선 추입발 살려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차분하게 이성록, 정윤혁 뒷자리 막혀 나가게 된다면 직선 차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정윤혁보다는 이성록을 타겟으로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정영교와 이성록의 동반 입상 쪽 경제 중심 가져가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번 회차 황영근도 묵직한 선행력을 발휘해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힘을 쓰고 오히려 정영규가 몰고 와서 이성록과 정윤혁의 타이밍을 빼앗을 수도 있는 만큼 정영규하고 황영근의 동반 입상 정도는 충분히 생각은 해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연이틀 죽 썼다고 아무래도 이성록을 완벽하게 배제하고 견주 펼쳐 나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주대력이 원체 뛰어난 선수라는 점에서 힘을 쓰면 정영규도 이성록을 쉽게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 점 생각해 보면 정영규하고 이성록의 동반 입상 쪽 기대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복승까지 함께 생각하는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황영근이 버텨내게 된다면요, 정윤규하고 황영근의 동반 입장을 차선으로 한번 가져가 볼 수 있는 변성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반대로 이성록이 정윤혁을 뒤다 붙이고 먼저 힘을 쓰게 된다면 정영규가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연이틀 죽 썼던 이성록이긴 합니다만 내손 잡으면 11초 때 초반까지 시속이 나와요. 이성록이 정윤혁을 앞에다 두는 것이 아니라 뒤다 두고 힘을 쓰는 이성록과 정윤혁의 동반 입장 가능하죠. 전일 깜짝 놀랐습니다. 조용소 마크되니까 쫓아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광명 우스컵 9라운드 최동현의 뒷자리를 조용소가 막혀 나가니까 잘 쫓아갔습니다. 이성록의 뒷자리를 조용소가 또 막혀 나가게 된다면 따라 나설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성록하고 조용소의 동반 입장까지는 함께 생각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편에서 연이틀 죽 썼던 이성록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운 교자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또 고전할 수도 있고 부진 만에 나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소 좀 신중함이 요구가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영교도 이성록을 확실하게 배제하고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는 점에서 정영규하고 이성록의 동반 입장 쪽이 유리하다 말씀드리면서, 상황에 따라서 비노조 완승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영규하고 이성록을 묶어서 공략해 나가시는 전략은 기본이 돼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결승 12라운드입니다. 이번 배성 임재현 직전 대상 경주 때 특별 승급 기회를 살려나가지 못하면서 다시 좀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여유 있는 경주 펼쳐 나가는 임재현입니다. 임재현 입장에서는 29기 김태호, 김동훈, 황준하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컨디션 좋은 박윤하가 고유한 김성현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아무래도 객관적인 기량에서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점에서 아무래도 임재현 초조부담 안고 있긴 합니다만, 김태호 활용이 나가고 김동훈을 뒤다 붙이고 황준하가 힘을 쓰게 된다면 박윤하가 넘어서기 어렵죠. 고유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태호가 전일은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임재현이 김태호 활용이 나가기만 한다면 직선 취입반 충분히 살려나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29기 넘버 3 임재현, 김태호와 전략적인 타협 가능성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 임재현과 김태호의 동반 입상 시속감만 좋다면 임재현이 김태호를 배제하고 견주 펼쳐 나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임재현하고 김태호 동반 입장 쪽 유리하다 말씀드리면서, 김태호가 끝까지 버텨내지 못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임재현이 팀 선배 동훈을 챙겨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연이틀 컨디션 괜찮았었던 김동훈입니다. 특성급 관급자 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동서울팀 선수 드릴 안점 김동훈의 훈련 파트너가 임재현이죠. 임재현과 김동훈의 동반 입장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김태호가 시속감적이면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치고 나가게 된다면 임재현도 이를 의식한 견전전 펼쳐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점에서 임재현하고 김태호의 동반 입장, 임재현하고 김동훈의 동반 입장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변 가능성 크진 않습니다. 하지만 고유한이 저치기 타명 잡아 나가게 된다면, 먼저 서두르게 된다면 박윤하 뒷자리를 김성현이 막혀 나갔을 때는 비노조 노조서들의 완승도 좀 과감하게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윤하의 몸 상태가 원체 좋기 때문에 박윤하가 고유한을 몰고 가거나 박윤하가 김성현을 몰고 갔을 때는 이변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좀 과감하게 공략은 해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임지현과 김태호의 동반 입장 쪽이 아무래도 매우 기대가 된다 말씀드리면서, 이들 중심으로 하는 삼복승 견주권 단연 돋보인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태호가 버텨내지 못한다면 황준하는 김동훈 뒤를 막혀 나가면서 쫓아 나설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함께 공략해 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래저래 임지현이 이번 김태호만 활용해 나간다면 유리한 견주가 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광명 우스컵은 여기까지입니다. 전반적으로 8라운드하고 9라운드, 10라운드, 여기에 11라운드는 배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다소 좀 공격적인 승부는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